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바이낸스가 지난 30일간 9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 토큰 애널리스트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는 9억 달러를 상회하는 순유입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지난 30일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최근 이제 비트코인은 며칠 동안 두 자릿수 손실을 보았었죠. 그러면서 여러 거래소에서 대규모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맥스는 지난 30일 동안 3억 1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는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미국 거래자들이 지리적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조사가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은 이후 지난 24시간 동안 상당 부분의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7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출과 함께 최고의 거래소에서 가장 큰 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는 회사가 이제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뉴욕 검찰총장은 최근 모 회사인 아이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USDT 즉 테더 예비금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그와 관련해 이제 쿠코인, 크라켄, 폴로닉스 등도 주요 순유출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한편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이렇게 3개의 거래소라고 하네요. 네, 점점 더 많은 거래자들이 그들의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을 바이낸스 거래소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낸스의 많은 유입은 일주일 전 플랫폼의 마진 거래의 시작과 연결될 수도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맥스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맥스 비트코인 유출액이 유입액을 크게 웃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방금 전 나온 기사에 약간 확장판인 이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00배 레버리지로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에서 비트코인의 자금 유출이 유입 금액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현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분석 기업 토큰 애널리스트가 19일 전한 바에 따르게 되면 과거 24시간으로 비트맥스에서 8,300만 달러, 하나로 약 975억 어치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었고, 유입액은 1,200만 달러, 약 14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죠. 네, 몇 배 정도인지 한 5배, 6배, 7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19일 CFTC는 비트맥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됐는데, CFTC는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허용한 경우 비트맥스는 CFTC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누리엘 루비니 교수 닥터둠이 비트맥스에 관해 비난을 했습니다. 비트맥스는 돈 세탁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CEO인 이제 아서에이즈는 이에 전혀 그렇지 않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엎친 데 겹친 격 아닌가 싶은데요. 이 상황을 아서에이즈가 어떠한 식으로 현명하게 풀어가게 될지 주목이 되게 되네요. 네, 나카모토 연구소 공동 설립자가 비트코인이 부상하게 된다면 미국 돈 함부로 이렇게 찍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나카모토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 피에르 로커드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부정적인 트윗을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과 범죄 활동을 연결짓고 위협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마치 미국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달러에 대한 비트코인의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를 이용해 돈을 찍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면서 미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 사람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부상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편 그는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탄생 10년 만에 암호화폐 주류 시장에 편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정부 관리하에 유통되는 돈이 아니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바로 이 점이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나카모토 연구소의 이런 공동 설립자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미 달러에 영향을 줄 만큼 비트코인이 거대해지려면 아직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탈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가 규제를 바라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러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커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단연코 이제 리브라의 영향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스턴 연은 총재는 리브라 연방준비은행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에릭 로젠그렌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가 연은에 위협되는가라는 질문에 리브라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며 리브라는 우선적으로 자금 세탁 그리고 은행 보안 규정 등을 연결해야 한다. 또한 향후 리브라와의 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베이의 CEO도 이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는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데빈 웨닉 이베이 CEO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의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의 지원은 위험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베이는 현재 리브라 협회의 구성원 중 하나이며 우리가 리브라를 지원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에 의해 채택된 우수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규제 당국이 리브라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며 우리는 페이스북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 변호사도 규제 당국이 리브라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악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의 21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워싱턴 소재 로펌 앤더스 킬의 파트너 스티븐 펠리가 네, 트위터를 통해서 익명을 요구한 친구의 말이라며 리브라 협회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만약 리브라 협회가 정부에게 진다면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이중 잣대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는 리브라 협회가 져서 리브라 사용자가 무허가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이체할 수 없다면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어떤 근거로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지갑에 이체할 수 있겠는가? 리브라가 지면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타 암호화폐에 관해서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변호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장 제롬 파월, 미 재무장관 등 리브라에 관해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리브라 공청회도 열리며 세간의 이목을 모았는데 사실상 페이스북의 대처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난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리브라 죽이기에 들어갔죠.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어제 태국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면서 리브라의 한 줄기 빛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리브라 프로젝트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중요한 이런 존재인 것은 점점 더 그 자리를 굳혀져 가네요. 네,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오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바이낸스 자선재단 대표 이사를 또 초대했다고 합니다. 네,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바이낸스 BCF
대표이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BCF는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기반 자선 재단인데 작년 10월에 설립됐다고 하네요. 네, 이제 어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가 저스틴 선, 워렌 버핏 오찬 초대에 응한 바 있었죠. 네, 이제 얼마 진짜 남지 않았습니다. 25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에서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이 점심 오찬에서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주목할 필요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온 워렌 버핏의 한마디 한마디가 암호화폐 시장을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후에 매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텐데 이 기사들을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초대를 받은 바이낸스 자선재단이 이제 워렌 버핏과의 오차는 블록체인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워렌 버핏과 저스틴 선 오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전통 산업과 블록체인 리더 간의 대화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대규모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바이낸스 BCF는 자선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부연을 했네요. 네, 초대에 응한 이런 자선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만이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대비 5%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의 횡보 및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인도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카트가 또 운영 중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카트가 인도에서 영업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는 올해 초 다른 인도 거래소들이 적대적인 규제 환경을 원인으로 언급하면서 문 닫은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거래소 설립자인 가우랑 포다르는 자신의 페이지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크립토카트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그것은 좋은 경험이었고 나는 우리가 만든 플랫폼이 자랑스럽다. 또한 그는 자신의 거래소를 이어받는데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네, 지난 몇 달 동안 두 개의 다른 인도 거래소도 문을 닫았죠. 코인엑스와 코이노메는 둘 다 적대적 규제 환경이 폐쇄된 주된 이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6월달 연달아 두 개의 거래소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엑스와 코인델타가 중단을 했는데 7월달에도 크립토카트가 운영 중단을 하면서 6, 7월 두 달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 인도 쪽 암호화폐 거래소가 3개가 중단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코인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빗썸이 운영을 중단한 사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자국 국민들의 암호화폐에 관한 신뢰도는 과연 어떨까요? 네, 일단 이런 기사들이, 이런 거래소들이 이렇게 중단을 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 중단을 한 셈이죠. 네, 그러면서 얼마 전 인도 재무장관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아직 암호화폐에 관해서 아무것도 금지시킨 것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참 모르겠네요. 지금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말 막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한다면 징역 10년을 먹인다는 실질적인 법안이 나오게 된다면 인도는 세계적인 금융시장에서 10년 퇴보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가 정말 자체 디지털 화폐인 루피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시킨다는 이런 기사가 가시화되지를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의 호재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원장 기반 결제 특허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BTC 매거진에 따르게 되면은
자산 기준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원장 기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특허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에 따르게 되면 이용자들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실시간 결제 자문 그리고 은행 총계 정원장 데이터에 대한 대리 처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한편 특허 설명서에서는 분산 원장 기술 도입이 기존 은행 및 회계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업은행입니다. 자산 부문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주회사인데요. 총 소득 기준 미국에서 26번째로 큰 기업이고 2016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기업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즉 보아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리플 원장 기반 결제 특허를 공개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거래 비용 및 속도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현존하는 어떠한 송금 기술보다 리플사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리플사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에는 숨겨진 세력이 실존하고 그런 존재들이 리플사를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도 빨리 커지는 리플사의 확장 속도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하나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블록록이라는 회사가 전직 리플 경영진을 고용한다는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대체 투자에 주력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리플의 전 임원을 고용하는데 리플은 이 회사에서 디지털 자산팀을 이끄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고용되는 인원은 리플의 전 임원인 로비 미트닉이라고 합니다. 네, 블랙록은 이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 약 7조 달러의 자산 운용사가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앞두고 있는데 리플사의 전 임원을 고용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들어서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것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리플에 몸담았던 인물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와 반대로 리플사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임원들, 페이스북의 임원이라든지 구글의 임원 등 고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디지털 자산에 관한, 암호화폐에 관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증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플사 2019년, 2020년 과연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트릭스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 역을 맡았던 유명 할리우드 배우 로렌스 피시번이 현지 인기 교양 프로그램의 블록체인 편 사회자를 맡는다고 합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은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기존 산업에 대한 위협, 전통 산업 및 실생활 도입, 잠재력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산하 기업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니온 게이자이에 따르게 되면은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AVEX의 자회사 AVEX 테크놀로직스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음원, 캐릭터 상품 등 디지털 콘텐츠에 인증서를 부여하여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정말 블록체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 정말로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 곳곳에 이런 산업에까지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기술이 탑재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산업에까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 대비 8포인트 오른 4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네, 전날에 이어 이제 공포 단계를 아직까지는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공포이고요. 100이면 낙관입니다. 40이 굉장히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충분히 공부를 해도 투자하기는 굉장히 아직까진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높은 점수에서 점점 떨어져서 42가 아니라 밑에 밑바닥 찍고 지금 점점 점수가 오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7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8월, 9월 이번 3분기에는 정말 이 공포 탐욕 지수 다시 한번 90대를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벡트의 이제 테스트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식 오픈도 이번 분기 안에 이뤄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정말 90까지 다시 한번 가는 날이 정말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XRP 기준 385.55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횡보 및 하락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